2021, when the link between the climate and biodiversity crises became clear. The science is clear. Climate, biodiversity, and human health are fully interdependent. 얼마 전 가디언지 기사입니다. 기후위기가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 던졌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지구의 경고 시그널. 기후위기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가장 먼저 펭귄이나 북극곰 같은 극지동물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빙판 위를 걷던 펭귄 무리 중 하나가 갑자기 갈라지는 빙판 위에 남겨질 뻔했는데 가까스로 달려서 무리에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동물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펭귄 영상은 경각심 가지기에는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귀여워요. 저 갈라지는 빙하가 지구 가열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그냥 안 귀여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오랫동안 굶주린 듯 앙상한 북극곰 한 마리가 러시아의 광업도시 노릴스크에 나타났습니다. 북극곰을 실제로 본 시민들에 따르면 한동안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 길 건너 공장 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북극곰이 사는 북극해 서식지로부터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먹이를 찾아 홀로 1,500km를 북극곰이 이동한 것이죠. 네,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여기 이 북극곰은 쓰레기장까지 와서 여기 먹이를 찾는 건데 원래 이 북극곰은 물개 먹는 건데 요즘 이런 쓰레기장이나 거기 그 바다새 알 아니면 고래 사체를 먹는 겁니다. 이 배가 고픈 북극곰이 술록을 사냥하는 영상을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고픈 북극곰이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극곰들이 도난 북극에는 이 동물 나타나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동물입니다. 이거 바로 비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비버는 알래스카 부근에 살다가 그 지구 가열화로 북극으로 거기 대거 이동했어요. 네, 그 비버의 서식지가 북극까지 넓어진 셈이 될 텐데요. 그런데 비버는 강과 개울을 막아서 댐을 만드는 습성이 있잖아요. 네. 북극 지역의 연못 숫자가 지난 20년 새에 이 비버 때문에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버가 만든 댐이 문제인데요. 이 댐은 결국에는 호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호수들은 찬 공기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고 또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원래 북극에서 영구동토층이 있는데 그 호수 때문에 영구동토층을 이제 녹이고 있습니다. 거의 기후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녹이면 메탄가스 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메탄가스는 탄소보다 28배이잖아요. 네, 여기서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동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역시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위기를 맞은 동물인데요. 불법 포획, 밀렵이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를 줄이는 데 일조한 것은 맞지만 기후위기 역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로 아프리카가 더 건조해지면서 코끼리들을 물을 구하기 힘들어졌고 초식동물 코끼리들이 먹을 풀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제임스는 비행기 탈 일이 많잖아요. 네, 뭐 영국 사람이고 뭐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부모님 보러 갈 때 비행기 거의 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제임스가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남기류 때문에 비행 중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난기류가 더 심해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난징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 가열로 대륙권이 10년에 약 50m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대륙원은 뭐 영어로 troposphere인데 이 troposphere는 이제 열 더 받으면서 좀 더워지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는 사실 물도 또 많이 흡수할 수 있고 그럼 구름도 많이 생기고 convection current, 이 열 때문에 convection current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공기도 많아지니까 이런 turbulence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기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대륙권의 높이가 평균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륙권까지는 방금 제임스가 설명한 대로 기상현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기권 바로 위에 13km 정도를 비행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10년에 50m씩 이 10km 정도 높이의 대륙권이 점점 올라가면 비행기가 어쩔 수 없이 대기권과 성층권의 경계나 혹은 대기권에서 날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난기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비행기가 나는 13km 지점, 그러니까 대기권의 상층부에 제트기류가 있는데 지구 가열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것도 앞으로 난기류가 심해질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지럽고 구토를 느끼는 증상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2021년 12월 2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개미 연구와 그리고 진화생물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업적을 많이 남긴 과학자인데 만년에는 생물 다양성과 6번째 대멸종을 막는데 헌신했던 과학자입니다. 생명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지구상의 수많은 야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 변화는 결국 인간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은 인류에게 묻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위험한 복지 끝엔 무엇이 있을까?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동물들이 사라지고 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지구에서 인간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